또 신축단지에 밀리지 않는 입지와 성품을 가지고 있는 그런 단지들이 있습니다. 그런 단지들을 쌓아내는 게 우리의 목표이기도 하죠. 시간은 지나도 그 가치가 변하지 않는 그런 단지. 아파트가 재건축이 되려면 상가의 힘이 좀 약해야 되는데 상가가 너무 잘 되고 있는 서울의 가장 대표적인 아파트입니다. 상가가 너무 성행하고 있어요. 항상 두 단지가 매매가가 붙어 있어요. 서로 이렇게 같이 오르거든요. 1983년에 입주한 도곡 삼익 아파트. 80년대 초반은 삼익 아파트가 많이 지어졌어요. 청담 삼익 같은 경우에도 르엘로 재건축이 되고 있고, 서울의 각 도심에 재건축 연한이 된 삼익 아파트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임장 챌린지에서 송파에서도 삼익 아파트 다녀왔죠. 여기는 초기 재건축 추진하고 있고요. 아직 조합 설립 전인 초기 단계입니다. 세대수가 많지는 않고요. 247세대와 30평대와 50평대로 두 개의 평형으로 구성되어 있는 단지입니다. 도곡동에서 지도를 보시면 이렇게 집 모양으로 두 개 동으로 이루어져 있는 단지입니다. 매봉산에 도곡공원을 끼고 있는 쾌적한 단지입니다. 도곡 아이파크. 40평대, 50평대가 주력인 도곡동의 대형 평형으로 구성되어 있는 아파트입니다. 바로 옆쪽으로 세브란스 병원을 끼고 있고, 대로변에서 한 단 뒷단 들어와 있어서 조용한 아파트죠. 30평대 국민 평형 최저가가 20억대를 호가하는 고급 아파트 단지입니다. 여기는 도곡3호 아파트를 재건축하고 있는 레미안 레벤투스 재건축 현장입니다. 총 308세대로 지어지는 아파트이고요. 대로변이어서 높게는 30층대로 짓지는 못하고 18층 정도의 높이로 짓게 되는 단지입니다. 여기가 대로변에 있는 단지들이 몇 군데가 있어요. 바로 옆쪽으로 레미안 도곡 카운티를 보시면 아마 앞으로의 레벤투스의 모습을 상상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도곡로라는 대로변을 끼고, 그리고 뒤에 바로 연세 세브란스 병원을 끼고 있는 병세권 아파트입니다. 병푸마라고 혹시 들어봤나? 도심권 한가운데에 지어지게 되는 강남 아파트 느낌 물씬 나는 그런 단지이죠. 도곡동이 이런 메타세카이어가 군데군데 많이 심어져 있어. 그래서 되게 멋있는 것 같아요. 도곡동의 가장 중심이죠. 그래서 렉슬과 도곡 레미안 카운티 걸출한 아파트들을 품고 있는 센터입니다. 도곡 레미안 카운티거든요. 렉슬은 레미안 카운티 뒤쪽 라인으로 이렇게 한 단 들어가 있고, 그 앞쪽으로가 이렇게 대로변 끼고 도곡로를 끼고 도곡 레미안 카운티가 앞에 전진 배치되어 있습니다. 제일 눈에 띄기도 하는데 또 소음과 분지돼서 자유롭기는 어렵죠. 그래서 아마 도곡 3호 아파트가 레미안 카운티처럼 이런 모습으로 지어지지 않을까 싶어요. 도곡하면 렉스라면 도곡. 도곡동의 상징적인 아파트죠. 2006년에 입주한 3002세대의 도곡동 대장단지 도곡 렉슬입니다. 왜 렉슬이냐면 브랜드명을 단지 못한 이유가 세계건설사 컨소시엄이어서 렉슬이라는 이름으로 2006년 강남의 초대형 단지로 입주를 하게 됩니다. 되게 재밌는 게 2006년에 입주한 단지니까 거의 20년 차가 다 되어 가는데, 얘가 현역이에요. 30평대 기준으로 29억을 형성을 하고 있으니까, 옆쪽에 있는 대치동의 신축단지 레미안 데치 팰리스가 30평대 기준으로 33억인데 10년차 도곡 렉슬이 29억, 30억을 실거래가를 찍는다라는 건 아직도 대장단지로서의 명성을 잃지 않은 현역이라는 건데, 강남의 초대형 단지 그리고 대형 평형으로 구성되어 있는 강남의 상징적인 단지라는 의미가 있고, 도곡 렉슬 같은 경우에는 도곡 렉슬에서 학벌 자랑하면 안 되고, 자식 자랑하면 안 되고, 지식 자랑하면 안 되고, 돈 자랑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렉셀 단지 안쪽으로 들어왔는데요. 도곡동의 현역이라고 할 수 있는 렉셀 단지이고, 반포는 현역이 반네퍼 같아. 반포 레미안 퍼스티지. 그래서 각 지역마다 연식은 좀 됐지만 그래도 신축 단지에 밀리지 않는 입지와 상품을 가지고 있는 그런 단지들이 있습니다. 그런 단지들 찾아내는 게 또 우리의 목표이기도 하죠. 시간은 지나도 그 가치가 변하지 않는 그런 단지, 도곡 렉셀입니다. 진짜 잘 만든 단지, 동부건설에서 작정하고 만든 단지. 그러니까 얘가 재건축한 단지인데 결국은 강남에서 동부가 발을 들였다는 거는 엄청난 수주 공을 들였다라는 거고, 우리가 아주 잘 지어보겠다라고 다짐을 하고 지은 단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동부센트레빌이 입지동 내에서 도곡역이랑 지하로 연결되어 있는 단지이고, 40평대, 50평대, 60평대로 지어졌어요. 그래서 46평형이 제일 소형 평형이야. 근데 43억이다. 그래서 평당 1억을 거의 호가하는 이런 단지이고, 교통 끝판왕, 환경 끝판왕, 학군 끝판왕, 단대부고, 중대부고, 숙명여중, 숙명여고, 대도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흑석 뉴타운에 있다가 이전을 한 중대부고입니다. 숙명여중과 숙명여고 여자학군으로 대치 도곡동에서 선호하는 그런 곳이죠. 진선여중, 진선여고와 함께 이 바운더리 안에서 양대 산맥을 이루는 학교입니다. 센트레빌도 2005년에 입주했으니까 얘가 지금 20년 차 되는 거잖아요. 도곡동, 역삼동에 2005년, 2006년에 어마어마하게 단지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동부 센트레빌은 도곡역하고 지하로 연결되는 대형 평형의 학원가와 명문학군을 끼고 있는 일명 학주근접의 대명사입니다. 강남에 10개가 넘는 명문고가 있고, 학업 성취도가 정말 높은 중학교들로 채워져 있고, 다양성이 돋보이는 대치 학원가를 끼고 있는 그야말로 학주근접. 대치동의 우성 선경 미도 아파트 우선미는 1983년에서 1984년에 입주한 세계 단지이고, 대치동 하면 우선미 상징되는 재건축 아파트죠. 재건축 초기 단계에 있고 지금 도색을 새로 한 모습이에요. 바로 옆으로는 도곡동 파워팰리스가 위치해 있고 학원가를 바로 끼고 있는 단지입니다. 총 세대가 세계단지 우선미 4,600여 세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에서 우선미가 재건축이 된다면 아마 가장 대장단지가 될 수 있는 우성 선경 미도 아파트입니다. 레미안 대치 팰리스입니다. 2015년에 입주한 대치동의 유란 신축 아파트. 이제 10년차가 됐는데 대치동에서는 신축 아파트입니다. 대치동의 구마을 1단지, 2단지를 제외하고는 가장 신축 단지이죠. 1단지와 2단지로 나눠져 있고 1단지 같은 경우에는 국민평형 34평형이 33억. 대치동의 선경 3차 아파트입니다. 대치동은 나홀로 아파트도 재건축합니다. 나홀로 아파트도 입지에 따라 미래가 완전히 달라지죠. 부동산은 입지다. 대치 팰리스만 아는데 저 뒤쪽으로 SK뷰도 있다. 신축 단지. 레드펠 뒤에 SK뷰가 틈새 단지죠. 신축 단지로. 강남 엄마들이 사랑하는 은마상가. 학주 근접의 상징 은마 아파트. 아파트가 재건축이 되려면 상가의 힘이 좀 약해야 되는데 상가가 너무 잘 되고 있는 서울의 가장 대표적인 아파트입니다. 상가가 너무 성행하고 있어. 심지어 지하 상가까지도 장사가 너무 잘 되고 있고 월세도 낮지 않은 그런 상황이에요. 제가 좋아하는 은마 지하 상가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출입구도 8개나 넘게 있어서 어디로 들어가느냐 따라서 길 찾기가 되게 쉽지 않아요.
가을에는 낙엽. 저와 함께 2023년 1월부터 임장 챌린지에 도전해준 우리 임장 챌린저 분들의 애칭을 우리 체리로 결정했습니다. 와! 우리 체리들과 함께 많은 곳을 임장하고 있는데, 오늘은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강남을 이제 둘러보고 있습니다. 음마아파트예요. 음마아파트 소공원에 와 있는데 원시우림 같네요. 아무래도 재건축 아파트 연식이 지금 7, 9년이니까 45, 6년 차 이렇게 된 아파트예요. 4,424세대 아파트입니다. 강남 권역 내에서도 세대수로 따지면 손에 꼽게 대규모 단지이고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입에 회자되었는데 재건축 단계로는 조합 설립인가까지 밟은 초기 재건축 단계의 단지입니다. 그 당시에는 굉장히 고급 아파트였다라는 거. 음마아파트가 전국의 맹모들에게 기회를 주고 있는 아파트잖아요. 왜냐하면 자가로 거주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지만 전세로 6억대 7억 이렇게 해서 서울에서 대치동을 가장 중심에서 누릴 수 있는 단지인데 전세가로는 꽤 괜찮은 그런 집이어서 교육에 관심 있는 많은 엄마들, 가족들에게 인기 있는 단지가 음마아파트입니다. 음마아파트는 30평, 35평형 두 개의 평형으로 이루어져 있고 지금 매매가로는 23억, 26억 정도입니다. 이 매매가에 비해서 전세가가 굉장히 낮은 모습을 보실 수가 있죠. 아무래도 재건축 단지이다 보니까. 그리고 대치동이라는 입지값이 그 매매가에 녹아 있고 실사용 가치, 즉 상품이 워낙에 좀 불편하니까 이제 그런 만큼 전세가가 좀 낮은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음마아파트는 그러니까 누구랑 항상 비교가 되냐면 짝꿍이 있어요. 대치 음마아파트하고 잠실주공 5단지. 잠실주공 5단지도 이제 3개 평형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음마아파트의 35평형과 잠실 5단지의 34평형과 항상 두 단지가 매매가가 붙어 있어요. 서로 이렇게 같이 오르거든요. 음마와 잠실 5단지. 잠실 5단지 같은 경우에는 몇 달 형님이에요. 잠호는 1978년 3,900여 세대, 그리고 음마는 79년 4,400여 세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두 개의 쌍둥이 단지이고, 두 단지가 각각 대치동과 잠실에서 그리고 대한민국 전체의 그 재건축하면 떠오르는 상징적인 그런 아파트이기도 합니다. 근데 모난도를 정만다고 좀 뭔가 유명세를 좀 치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음마아파트랑 잠호 같은 경우에는 항상 그 재건축의 어떤 정책의 중심에 있는 아파트죠. 그만큼 좋은 단지라는 뜻이죠. 입지가 좋을수록 재건축이 참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히려 규모가 작고 입지가 좀 덜 좋으면 좋은 게 좋은 거다 하면서 진행하는데, 입지가 너무 좋고 그리고 규모가 또 훌륭하니까 굉장히 상징적이고 많은 분들이 이제 거주하고 갖고 싶은 거죠. 그런 아파트다 보니까 항상 좀 다양한 의견들이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음마 같은 경우에는 상가가 또 워낙에 잘 되어 있어서 잠실도 장미상가라든지 이런 거 영업이 잘 돼서 아파트가 재건축을 한다라고 할 때는 아파트와 상가가 이렇게 같이 재건축을 하게 되는데, 이제 각각의 이해관계가 또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또 속도를 좀 잡는 그런 경향이 있죠. 그렇죠. 근데 대치동 학원가는 뭔가 규모가 큰 학원가라는 상징적인 의미도 있지만, 저도 이제 대치동을 보내보면서 느낀 게 다양한 학원들이 있다라는 거죠. 공부를 잘하는 학생뿐만 아니라 공부를 하는 속도가 좀 더딘 학생들, 이런 학생들부터 되게 섬세하게 케어하는 되게 다양한 학원들이 많이 있고, 예체능이라든지 연기라든지 수학에 있어서도 수학 각각의 어떤 수학 분야를 나눈 것, 국어에 있어서도 각각의 분야를 나눠서 대치동은 학원 백화점. 전국의 많은 수험생과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사랑을 받고 있죠. 그래서 주말에는 이제 전국에서 몰려드는 학생과 학부모들로 이제 분주합니다. 대치동은 저녁 밤 시간에 이제 봐야지 진가를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아쉽네요. 여기 아파트 모양이 되게 특이하지 않아? 여기 왼쪽에 보면은 벽이 되게 깊지. 강남에서 거의 최초로 리모델링을 한 아파트거든.
여기가 43평형 단일평형이고 10년 됐다. 2014년경에 리모델링을 해서 입주를 했지. 그래서 앞뒤가 좀 길어. 그 레데페리 레비안데치 팰리스가 인기 있는 이유가 신축 아파트라는 거죠. 영동대로를 끼고 음마 학원가 끼고 있는, 그래도 리모델링이지만 거의 준신축 단지잖아요. 그래서 매매가가 43평형이 30억 언더 28억 내외에 거래되고 있고 전세가율이 한 50% 조금 넘을 거예요. 임장 왔을 때 진짜 낡은 주택들 다세대 다가구 밀집 지역이었어. 그러니까 강남 내에 600년 넘은 오래된 그런 마을이었지. 강남에 보통 한강변에는 뭐 보통 이제 습지고 물에 잠기고 하니까 사람들이 안 살았잖아. 근데 대치동 여기 이게 구릉지거든요. 요 구릉지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옛날부터 강남에서 이제 터를 잡고 산 거야. 그래서 요 안에 쪽이 들어가 보면 600년 된 은행나무도 아직 남아 있어요. 예전에 임자 왔을 때는 이제 구마을 1, 2, 3지구가 개발하기 전에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1, 2, 3지구가 르엘, 호반 서밋, 그리고 DH 에델루이 두 개 단지는 입주를 했고, DH 에델루이는 구마을 3지구는 아직 분양 전입니다. 레미안데치 하이스턴도 300세대 조금 넘고, 베츠르에 273세대. 대푸서가 구마을 1지구가 개발되어서 지어진 아파트고, 대치르엘이 구마을 2지구가 개발되어서 만들어진 아파트입니다. 그리고 구마을 3지구는 DH 에델루이라고 분양이 계속 늦춰졌는데 6월경 분양 예정이고, 르엘과 호반 서밋도 여기가 부동산 굉장히 뜨거울 때 분양을 해서 진짜 어마어마한 경쟁률이었고, 마찬가지로 분양가 상한제 지역이었기 때문에 로또 분양이었죠. 분양가 되게 저렴해요. 지금 생각하면. 축하드려요. 아마도 대치동은 이런 신축단지는 손바뀜이 많이 없을 거예요. 그냥 평생 여기 살면 되니까 아이들 교육시키면서 적어도 10년은 살겠다. 이제 크레인이 올라가고 있는 곳이 DH 에델루이. 대치 현대 아파트. 그리고 구마을, 여기가 대치동에서 가장 높은 위치죠. 대치동에서 가성비로 가장 좋은 아파트입니다. 대치동 가장 핵심 학원가의 중심에 있기도 하고요. 20년이 훌쩍 넘은 기축단지다 보니까 리모델링 진행하는데 GS건설에서 리모델링 추진하고 있어요. 시가 어디 안 가거든요. 그래서 대치현대 아파트가 음마, 그 다음에 우선미처럼 너무 노후된 아파트가 싫다, 새 아파트는 부담된다 하시면 선택하시면 되시는 아파트가 대치현대 아파트입니다. 전세가 정말 인기 있는 단지입니다. 롯데백화점이 롯데백화점 강남점이죠. 주거지역 한가운데 있는 생활 밀착형 백화점이다. 여기가 이제 한티역을 중심으로 한 학원가가 시작되는 곳입니다. 예전에는 대치동 쪽으로만 학원가가 있었는데 한티역으로 학원가가 시작이 되면서 학원가 접근성이, 오히려 대치 쪽에서 이렇게 약간 한티 쪽으로 학원가가 약간 서쪽으로 옮겨오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서 역삼동 쪽에서는 조금 더 편하게 학원가를 이용할 수 있고, 무엇보다 대치동은 투자가 어렵잖아요. 지금 토지거래 허가구역인데 도곡동하고 역삼동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아니잖아요. 여기는 영동 주공
2차 재건축한 곳입니다. 강남에는 영동이 많잖아요. 옛날에는 행정구획이 영등포, 사대문 안가, 영등포 이런 식으로 영등포가 이제 사대문을 제외하면 가장 서울에서 핵심지 역할을 했었던 곳이어서 영등포의 동쪽이다라고 해서 영동이라는 명칭을 처음에 강남을 쓰기 시작했죠. 그래서 영동이라는 지명이 많아요. 그래서 여기도 실제로 영동 근린공원, 영동 아파트, 그 다음에 지금 현재도 남아있는 영동대교, 영동대로 이런 지명을 사용을 했죠. 현재 강남 이콜 영동. 역삼 푸르지오가 영동 아파트 3차를 재건축한 단지죠. 길로 가면 도성초등학교가 있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가로질러 가니까 여기는 도성초등학교, 진선여중, 진선여고 학군을 이용하는 곳이죠. 그리고 역삼중학교. 여기가 역삼동에서 유일하게 남아있는 재건축 퍼즐인 은하수 그리고 역삼동 758 정비사업입니다. 레미안 그레이튼과 역삼 레미안 틈에 껴있어서 이게 역삼동의 아파트가 이렇게 퍼즐 맞히듯이 되어 있는데 그 사이에 비어있는 틈을 메꿔주는 지금 정비사업입니다. 2주를 마치고 지금 철거를 진행하고 있는 단계이고요. GS에서 진행합니다. 자이 더 캐럿. 여기 진짜 되게 많은 아파트가 모여 있는 곳이에요. 아이파크, 강남 센트럴 아이파크, 그다음에 레미안 펜타빌 등등 다양한 아파트들이 있고 역삼동의 가장 북쪽에 있는 이제 구역에 왔습니다. 역삼동 아파트가 20년 차 된 단지들이 많이 있는데 강남 센트럴 아이파크는 2022년에 입주한 최신축 아파트죠. 그래서 외관도 딱 보면 기존의 20년 차 된 아파트들과 달리 예쁘고 아주 큰 대규모의 아파트는 아니지만 이제 바짝 붙어 있는 2호선 역세권을 누릴 수 있으면서 최상위의 학군과 학교를 누릴 수 있는 직주 근접, 학주 근접 신축 아파트입니다. 님이 픽한 아파트. 네. 여기는 은마상가 지하 1층. 제가 픽하고 너무너무 자신 있게 추천해 드릴 수 있는 아흘라마라는 베이커리. 제가 생크림 케이크 되게 좋아해요. 좋아하는데 제가 먹어본 집 중에서 단연코 독보적인 1위. 그래서 이 집을 소개할까 말까 했었는데 숨겨두고 싶었는데 같이 공유하면 우리 체리님들과 같이 공유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서 살짝 소개해드립니다. 여기는 모든 종류의 케이크 정말 다 맛있고 그리고 마들렌뿐만 아니라 이제 강남 엄마들 대치 도곡 엄마들이 나만 알고 싶어하는 빵집입니다. 전국구입니다. 그래서 미리 주문하지 않으면 케이크를 맛보실 수가 없고요. 그리고 단언컨대 아마 한 번만 오시는 분은 없을 겁니다. 그 밀가루를 하나도 안 쓴 치즈케이크예요. 망고가 정말 많이 들어있어서 망고를 아끼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계속 우리 같이 먹으면서 아니 이거는 빵을 이게 하시면 남는 게 있으실까 싶을 정도로 너무나 정말 재료를 아끼지 않으신 게 느껴지는 그런 케이크입니다. 사장님 어떻게 인터뷰 하나만 해주세요.
선생님이 새벽에 나와서 밤늦게 들어가더라고요. 새벽 3시 출근하니까 매일 새벽 3시 출근. 밥 만들어야 매일 만들고 매일 폐기하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을라마 대표입니다. 저희는 좋은 재료, 좋은 그런 식품들로만 만들어서 지금 매일매일 만들고 매일 폐기하고 그런 원칙을 가지고 있고요. 제가 디저트를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맛있는 디저트를 많은 분들이 드셨으면 해서 최대한 저렴한 가격으로 좋은 재료로 많이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드셔보셨으면 좋겠고 나중에 더 계속 좋은 식품으로 좋은 디저트로 만나뵐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제가 대치키즈라서 제일 익숙하기도 했고 솔직하게 얘기하자면 저희 아이들이 학원을 왔다 갔다 하기에는 가장 이제 편안한 곳이었고 꾸준한 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복이 심하지 않은 편인 것 같고요. 아무래도 좀 소득 수준도 있는 편이셔가지고 디저트나 그러니까 꼭 필수품 아니어도 좀 많이 소비를 하시는 편이어서 그래서 이쪽을 선택하게 된 것 같아요. 화이팅!